그렇게 하면 좀 내 노하우 까는 것 같아서 아깝지 않냐. 유튜브 채널이 정말 흥하면 저도 돈 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인테리어 영업을 위해서는 발로 뛰는 영업이나 전단지 영업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실제 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 구독자분이 대략 한 600명이 이제 살짝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많지 않은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는 고객과 며칠 전에 계약을 했어요. 예전에 블로그를 활용할 때도 그랬고, 그 네이버에 있는 폴라나 포스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일이 들어왔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라는 분과 계약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점이 좋았었는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인테리어 영업에 관련된 일, 그리고 가끔 자기 개발 또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사무실 일상이나 인테리어 일상에 대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일을 주십시오라는 홍보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보시기에 제가 해왔던 그 영상들을 보고 뭔가 얘랑 일을 하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저야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오늘은 대본도 없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되게 신기해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도 많이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오시고 나니까 많진 않지만 구독자분이 실제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진성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찔러보기식의 고객들이 미리 걸러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일이 필요하다,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들어오시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단지 일을 하는 초창기에는 전단지도 돌려봤었고요.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영업도 해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큰 효과는 없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려 오는 부분이지만 내가 작업한 현장이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센 영업사원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현장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현장 하나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으로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를 해 놓으면 분명히 어디선가 누군가는 보시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천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일산 화정 쪽에 하나 있고, 또 강원도 양양에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한 4월 중순쯤부터 한 2군데 정도가 더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 오프라인 영업으로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 온라인 영업으로 일이 생겨났었고, 이렇게 온라인 영업으로 이렇게 온라인 영업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만 들어간다라는 건 제 노력만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바쁜 거 알아요. 저도 지금 영상을 며칠 만에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짜투리 시간이나 남는 시간 활용하셔서 이렇게 영상이나 인터넷에 블로그 아니면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채널이 많거든요. 인터넷에는 이런 쪽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업종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그나마 조금 활용하시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인터넷이라는 영역은 좀 불모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이 많은데 왜 활용을 안 하실까요?
2, 3일쯤 전에 어떤 분께서 뭐 이메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한번 드리려면 정말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저도 하거든요. 뭐 바로 답은 못 드렸지만 한참 생각하고 틈틈이 답변을 써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 많지 않은 구독자 분들이시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 한 분 한 분께서 연락을 주시고 또 직접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피드백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례인데 그저께쯤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좀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아파트 입주를 하실 예정이셨나 봐요, 작년에. 그래서 뭐 아파트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뭐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내셨는데, 뭐 업체가 약속을 안 지키셨다라고 하세요, 이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환불을 요구를 하니까 50%의 위약금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억울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어느 쪽, 그러니까 고객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업체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조금 건조하게 현실만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께서 카카오톡으로 커피 선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재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소소한 재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보람이기도 해요. 아,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하고 나눈다라는 게 저는 되게 큰 보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을 하면서 굳이 어떤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해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면서 보람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만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도 사실 저한테는 큰 보람으로 다가오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니까 고객께서 고맙다고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명절 때 무슨 과일 박스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인테리어가 이렇게 좋게만 끝나지는 않죠. 그래서 힘들어요. 올해 좀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야, 올해 우리 무슨 마구니가 꼈나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한 현장 4곳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저희가 잘못한 현장도 있고 고객 성향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 깔끔하게 그 4현장 모두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심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계속 어디에 한 군데 매듭이 묶여서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렇다라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고객 상담을 하고, 오늘도 좀 있다가 상담이 잡혀 있기는 한데, 그 안 좋은 일하고 좋은 일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에 발목을 잡혀 있으면 사실 그 다른 상담에도 분명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심리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이 다음 상담에 반영이 되면 그 상담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은 잠깐 잊어버리고 상담을 하는 동안은 이 상담에 전념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면은 즐거운 일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아요. 기존에 여러 말씀들을 드려왔었어요. 생각보다 스트레스 강도가 심한 일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온갖 부류의 분들을 많이 만나요. 고객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작업자 중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런 모든 여러 분들을 아우르는 가운데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고 해야겠죠. 이런 마음이 좀 넓어야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인테리어가 세상
가장 힘들고 뭐 가장 최고의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특히 저는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보람이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해오는 거고, 저는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전에 활용했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야후 있을 때도 했었고 엠파스 있을 때도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을 만들어내는데 오는 그 짜릿함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제 고객과 계약이 성사가 되니까 내가 그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나서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소한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객께서 상담을 하면 유튜브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니면 상담하러 간 자리에서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여쭤봤을 때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전히 좀 창피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일이 들어온다라는 걸 실감을 하고 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블로그에 조금 소홀해지더라고요. 뭐 제가 카페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페에도 좀 소홀해지고,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잘하기가 쉽지 않죠. 제 딴에는 최선 다해서 뭐 이 채널들을 다 관리하려고는 하는데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면 다른 채널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유튜브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한 채널을 정해서 분명히 영업하는 데 그 활용을 하시면 실제 일로 엮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은 대본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제가 해왔던 거, 느껴온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을 굳이 찍어 온 것들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기술도 좋고 다 잘하시는데 이 영업력이 없어서 회사를 접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제가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왜 영업하는 방법을 영상이나 글로 써서 이렇게 알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내 노하우 까는 것 같아서 아깝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인테리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한정지어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일들 중에서 분명히 실력도 있고 정말 잘하실 분들이 많은데 단지 영업력이 없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못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뭐 제가 활용하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제가 연락이 안 되거나 제가 못하는 일 중에서도 좋은 일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여러분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스타일로 체화하셔서 그 실력 좋고 기술 좋으신 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돈 버시고, 그리고 같이 인테리어 업계가 조금 더 건전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도 계속 찍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것들을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마음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이 정말 흥하면 저도 돈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일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죠. 제가 알리면 알릴수록 제 채널은 더 커질 거고, 그럼 저도 돈을 벌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뭔가 조금 얻으셨던 분들이 자기 거로 만들어서 그분들도 돈을 벌면 서로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두서가 없었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른 제가 참고하는 채널들은 막 쑥쑥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영 안 늘어나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